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집값 올리기 총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포착됩니다. 저도 마음이 좀 아픈 게 온갖 미디어에서 이렇게 일부의 이야기를 일반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중이라는 어떤 뉘앙스의 기사들을 자꾸 내보내면서 포털 사이트를 도배를 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매도하려는,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호가를 높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번호 안 줘요, 집값 저점 찍었나, 콧대 높아진 집주인.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요즘 콧대가 높아진 집주인들이 급할 것 없으니까 비싸게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이 정도는 아닙니다. 계좌번호 안 줘요 이 뜻은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10억에 그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다시 집주인하고 이야기하겠죠. 사모님, 어제 본 집 신혼부부가 그 집 사겠다네요. 조건은 뭐 어제 말씀드린 뭐 그대로고요. 잔금일 그날로 맞추면 되겠죠. 계좌번호 주시면 계약금 입금한답니다. 아, 부비. 나 집 안 팔래. 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나 생각해보니까 10억은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이 집 10억 5천원 간대는데. 아, 그 10억 5천은 사모님 집보다 로열층에 있는 거고 인테리어도 그거는 다 된 거예요. 2층이랑 로열층이랑 이게 뭐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난 몰라 그런 거. 아무튼 계좌번호는 못 줘. 요즘 뉴스 안 보나 봐. 집값 오른다고 지금 다 난린데 내가 이걸 10억에 왜 팔어? 그러면 한 10억 5천이면 계좌번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태 내가 한 얘기 뭘로 들었어? 집값 바닥 찍었다고 신문에 난 거 못 봤냐고. 나는 11억 밑으로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 계좌번호 못 준다니까. 어제 집 본 양반들한테 11억에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말라고 해 그냥. 계좌번호 안 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 이런 일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때쯤에 많이 일어났던 일이고 현재는 이런 분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서울이라도 뭐 다 같은 부동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이 정도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집을 사겠다고만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파는 그런 집주인이 더 많습니다. 오랜만에 그래프 하나 꺼내보면 부동산 폭등기 한창이던 그 시절에는 매도자가 확실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들고 흔들었어요, 가격을. 이때는 계약금 중 일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도 계약을 깨겠다고 막 집주인들이 난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부동산 찾아와서 진상치는 집주인도 있었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하락기가 옵니다. 이때 초창기 시절에는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다 어안이 벙벙해져 있을 그런 때입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고 매도자, 매수자 서로 갈팡질팡 했었습니다. 이때. 그러다가 집값이 확 꺾이는 게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우수수. 그때는 또 매수자 우위로 변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집값을 조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 반등기 때, 요때 중요한 포인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매도자 우위가 기본인데 이때도 매수자 우위가 됐었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거래가 되던 것도 매수자가 결국 가격을 결정하던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동산이 하락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매수자 우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 폭등기 그 순간에만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계좌번호 안 줘요 이런 거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물이 많습니다. 부동산 폭등기 시절에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물이 시장에 넘칩니다. 그만큼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팩트만 짚어서 이야기하면 부동산 폭등기 정점이던 2021년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건이 깨졌었습니다. 3만 8천 건 막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8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약 2배 이상 매물이 그때보다 지금 늘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시장에 나온 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수자,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비교해 주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좀 더 힘있는 유튜버였고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았다면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힘에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걸 전해드리면 집주인들은 계좌번호 안 줘요, 요런 스스로 집값을 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반해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 집을 사는 사람들, 특히 무주택지였다가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 깎아달라는 소리 자체를 잘 못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어요. 간혹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비 네가 알아서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집 살려고 마음먹은 거 제가 눈치챘다라고 가정해보면 제가 그 집값을 깎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자도 고객이고 매수자도 고객입니다. 둘 다 내 고객이에요. 자칫 어느 한쪽 편을 들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는데, 괜히 집주인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계약이 깨질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돈을 못 버는 건데 무리해서 제가 가격을 알아서 먼저 흥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쭉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매수 우위 시장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가격은 매수자가 깎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매수자분들은 쭈뼛쭈뼛 거립니다. 다 제 채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집을 살 때 언제 사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흥정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지난 겨울보다 북적대긴 합니다.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 지어낼 필요도 없고 특별히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게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계절적 특성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봄이 되면 그냥 전통적인 부동산 성수기 시장입니다. 전세 만기도 봄, 가을이 가장 많고 결혼도 가장 많이 하는 시즌이고 신혼집도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풀리면 부동산에 드나드는 사람이 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는 한두 달 더 지속될 거라 보여집니다. 한여름 휴가철에 다시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냐, 요때는 또 비수기가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들떠서 가을까지 이게 유지될 것이냐,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좀 짧아졌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죠. 요렇게 굉장히 짧아진 부동산 사이클 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약간 애매한 점이 요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주기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이론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그때랑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나라가 확연한 저성장 국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득 대비 높아진 주택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서로 버거워집니다. 즉 거래 자체가 많을 수 없는 환경이 이제는 돼버렸습니다. 네 번째, 넘치는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깜깜이 부동산이었으나 이제는 정보가 넘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따라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은 계속 짧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 언제 사느냐보다 어떻게 흥정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남들보다 1억 싸게 사느냐 아니면 눈탱이 맞고 1억 비싸게 사느냐, 요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